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방건강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카카오톡도 안 보내고 또 배너도 안 올려서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 벌써 들어와 계세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은 하루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은 상당히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지 드린 대로 술과 유방암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외래에 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술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술, 애증의 관계죠, 정말. 먹으면 맛있는데 또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어떤 연구에서는 술을 먹으면 조금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술에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궁금증을 많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인사 주고 계세요. 박영준님, 따블하슈님, 임진아님, 또 최희정님, 김은주님, 별이새님, 최윤정님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다시 들어오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말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유방건강 TV를 위해서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바이더닥터에서 나오는 아토 크림, 약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크림을 저희가 5분께 증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잊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5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나님, 허유민님, 오써니님, 김순애님, 성은정님, 일본 말로 되어 있는 분은 제가 이름을 읽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 좀 한국말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님, 달림엄마님 모두들 안녕하세요. 허유민님은 다짜고짜 자꾸 살이 찌신다고. 살이 찌는 거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대사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또 암에 걸리면 또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특정한 몸무게를 딱 정해놓고 그 몸무게에 맞춰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60kg인데 내가 5kg를 빼서 55kg까지 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55kg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몸무게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김성원의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 말씀드렸는데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를 보면 절대로 그 목표를 몸무게나 숫자로 만들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생활 습관, 그것도 평생 유지가 가능한, 평생 지속이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다이어트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습관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몸무게, 체중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선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절대 특정한 몸무게 5kg 빼야지 혹은 10kg 빼야지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허윤민님 꼭 기억하시고 김성원의 마음으로 한 다이어트 동영상 재생 목록에 제가 한 7, 8개의 영상을 모아놨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준님 연고 받고 싶어요. 이거 연고 아니고 크림이 한국말로 연고인가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크림 열심히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윤주님 또 인사 주셨고 전자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자담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니코틴과 타르 등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셔서
피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화이팅님 오늘도 오셨네요. 스마일님, 미스터 레딩님, 운동은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말씀이에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오써니님. 써니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무게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운동과 식사가 있는데 보통 8대 2로 옵니다. 식사가 8, 운동이 2.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국가대표 선수처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프로 선수처럼 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드렸죠. 케이크 한 조각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23시간을 걸어야 한다.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먹고 빼지 뭐 이런 이런 식의 다이어트 방식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선생님 몸매 관리 제대로 하신 듯. 시그마님, 저도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몸무게가 불었었는데 지금은 한 13kg 정도를 감량한 상태이고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장, 진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돌 맞죠? 행운의 돌님, 운동은 사랑입니다. 아주 이쁘게 이모티콘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이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허유민, 네, 잘 알아들으셨죠? 자, 오늘은 자막 위에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은 술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술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 모임에 가서 그냥 딱 한 잔 정도 한 장 정도 먹는 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4시 20분에 시작되는 강의를 한번 듣고 나시면 술에 대한 오해 혹은 술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도 잘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당첨자분들이 5분 계신데 죄송스럽게도 올려주신 주소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지만 당첨자 장미화님, 정인혜님, 썬썬님, 전영노을님, 고맙소님 이 5분께서는 미리 이미 넣으셨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주소를 다시 한 번만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선물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아토크림 댓글 달아주시는 5분께 아토크림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가만히 내성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함께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유방암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재의식 호랑이의 힘, 담배는 백해무익. 맞습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잼잼님, 스스로 잘 먹어도 9kg 정도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살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살이 잘 안 찌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바디라는 걸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으신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겉으로 보면 말라 보이긴 하지만 막상 지방간이라든지 혹은 피하 지방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지방이. 그래서 몸무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인바디 같은 것을 측정해서 나의 지방의 양, 지방의 퍼센트, 내장 지방의 양 등을 좀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탄수화물과 관련된 식사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 우리나라 제가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뭐 탄수화물 먹어도 뭐 오래 사신 분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국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한국인의 식단의 기본이기 때문에 되도록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려고 노력해 보면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군것질 좋아하시잖아요. 아예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모든 것이 다 탄수화물이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먹을지라는 걸로 고민해 보시면 아마도 조금씩 조금씩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굶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잼잼님 잘 이해하셨죠? 김현나님 허투 일기 혹 비정제 설탕 섭취 비정제 설탕? 기본적으로는 너무 정제된 설탕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설탕이 좋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보다는 조금 더 설탕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감미료를 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자꾸 질문 올려주셔서 자꾸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답변 드릴게요. 또 곧 이따가 또 강의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답변 혹시가 못 드렸으면 또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나님은 허투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은정님은 에이덱스 아마 아리미덱스와 같은 약인 것 같은데 11개월 복용 중이고 한 달에 한 번 루프린 아마 폐경이 안 되셨나 봐요. 운동은 매일 하는데 아침이 되면 관절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관절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우리 몸에 조금 남아있는 그런 여성 호르몬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폐경기 증상이 아주 극도로 심해집니다. 사실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면 조금씩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신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스트레칭, 팔, 다리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걸로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조금 증상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시아님, 호르몬 양성 타입이 살찌면 안 좋습니다. 저체중인데 저체중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몸의 구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인바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 시작해요. 노래방에서 일 시작하신다고 예, 당연히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노래도 많이 부르세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박영주님 49 호비인데 유방암 검진을 5년 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네요. 49. 죄송합니다. 49살이신데 어이구 5년 전에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당장 내일 검진 받으세요. 당장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왜 검진을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암이 진행돼서 진단되면 큰일 나잖아요. 박영중님 꼭 내일 당장 검진 받으러 가십시오. 노알콜 맥주 마셔도 됩니다. 근데 노알콜 맥주가 사실 노알콜이 아니에요. 알코올이 조금 들어있어서 이것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고 자는 게 최고다. 보디빌더의 지방이 쫙 빠진 가슴을 가진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적나요? 글쎄요. 지방이 쫙 빠진 가슴을 가졌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방량이 좀 줄어들면 비만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유방암의 위험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토크림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최윤정님, 지난 1월 달에 어이고 한 4개월쯤 되셨나요? 5개월? 아직도 상처가 벌어져 있다고요?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상처가 좀 덧났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께 꼭 상의해서 빨리 완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간혹 또 상처가 이렇게 덧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김옥희님 3중 음성으로 표적 치료가 남았어요. 항암을 아마 6차 하셨고 표적 치료 가셨는데 몇 번 하게 되나요? 보통 표적 치료는 1년 정도 시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니까 52주니까 24번 맞나요? 3일은 3, 37, 21. 17번 이렇게 받게 되죠. 뉴케어로 단백질 보충하고 있는데 잘 못 드시면 오써니님 뉴케어 드시고요. 잘 드시면 굳이 뉴케어 드시지 마시고 일단 건강 일반적인
아주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김옥희님은 삼중 음성이신데 표적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살짝 이해가 조금 안 가기는 합니다. 최희정님 타목시편 보고 계시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일단 우리가 타목시편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좀 알려드리면 전신 마취를 하고 계신다 할 예정이라면 2주 동안 끊는 게 원칙입니다. 전신 마취가 아닌 뭐 국소 마취나 혹은 일반적인 뭐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하는 요쪽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정도의 마취라면 끊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어,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라면 그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주 정도 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술과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술과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핀로즈님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생님, 지니님 반갑습니다. 따브라슈님 연예인 홍진경 씨는 10년 전 난소암을 선고받고 항암을 마쳤다는데 얼마 전 독주를 완전히 취하도록 마시는 걸 보고 술 마셔도 괜찮은지.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홍진경 씨가 진짜 난소암으로 치료를 받으셨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뭐 난소암이든 뭐든 독주를 마시고 취하도록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술에 대한 이야기는 곧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성란님 술을 마셔야 하는 생활이 생긴다면 양주, 맥주, 와인, 막걸리 어떤 게 좋을까요?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것이 좋겠고 어떤 술이 됐든 한 잔 이상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미연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당첨자신데 저희가 그걸 그 주소록 남기신 거를 저희가 날렸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본인 그 네이버에다가 주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장미아님 꼭 남겨주세요. 최윤정님은 방사선 치료 후에 상처가 벌어졌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피부가 극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연님 제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손도 붓고요. 유방암 치료 받으셨다면 손이 붓는 경우라면 빨리 재활의학과 선생님 만나셔서 꼭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스터 레딩님 소맥은 안 좋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정수님 교회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건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잔을 먹는다.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또 세 잔 되고 이런 경우가 조금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께 술을 입에 대지 마셔라. 입에 대다 보면 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런 일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복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후 또 저희가 강의가 있는데 아토크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5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잘 보이시나요? 아토크림이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보이나요? 네. 반사가 안 되면 보이는군요. 여러분 아토크림 선물 드릴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5분께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님 리스본으로 한 달 여행을 왔는데 우와 좋으시겠네요. 와인의 나라에서 와인을 못 마시는 고문을 당하고 있네요. 식사 때 한 잔 정도 한 잔까지만 드십시오. 와인의 나라에 와인을 못 드시는 경우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입에 대시지 마시기를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술을 써서 못 마시겠네요. 넘서요 술이. 네 좋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시그마 눈부셔 크림 뭘까요 이게? 크림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이 부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박영진님 잘 보이신다고. 네. 인생님은 유방암 수술에 동시 복원을 하셨는데
끝난 후 방사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이 동시보건을 뭘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시보건을 만약에 자가 조직으로 하셨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요즘 보형물 복원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보형물 복원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반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반 정도의 케이스에서는 구형 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한 1-20%에서는 상당히 심한 구형 구축이 와서 모양이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구형 구축이 오더라도 또 물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재수술을 통해서 또 이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전에 재건 수술을 안 해놨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재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형 구축이 오더라도 두 번의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두 번의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재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형물을 갖고 있다,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예, 술을 마시면 저도 얼굴이 빨개져서 어떤 술이든 빨개지면 빨개지는 겁니다. 근데 빨개지지 않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빨개지지 않더라도 술을 드시는 것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라님부터 제가 강의를 마치고 다시 질문 드릴 테니까요. 김미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쪽으로 한번 화면을 전환해서 여러분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됐나요? 네. 물을 한 잔 마시고 네. 자, 술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 하루에 술 한 잔은 마셔도 될까요? 라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등산을 가는데 등산 모임에서 꼭 맥주 한 잔 먹어도 되나요? 혹은 동창회 나가는데 맥주 한 잔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 대답을 한번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말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술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끝. 여러분들 뭐 술을 한 잔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그냥 술 1군 발암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들이 있는데 뭐 화장품에 뭐 하나 조금만 들어있어도 그거 뭐 아우 문제되지 않나요? 뭐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발암물질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겁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술이 바로 발암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 오늘 강의 끝! 이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술 한 잔에 포함된 에탄올의 양은 약 14g 정도 됩니다.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15g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술잔의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맥주잔, 그리고 와인잔, 그 다음에 양주잔, 소주잔 이게 다 크기가 다른데 그 크기가 다른 이유는 거의 비슷한 양의 알코올이 그 한 잔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주는 작지만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맥주는 좀 크지만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한 잔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알코올량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표준 한 잔의 양을 NIAAA라는 곳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됐든 한 잔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주, 술을 먹는 것과 관련된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술을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죠. 그게 위염 혹은 위궤양 혹은 소장, 대장의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술 먹은 다음날 설사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흡수 불량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또 지방간, 술 드시는 분들 지방간 많고 또 간염, 또 심해지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 혹은 당뇨병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술을 정말 많이 드신 분들은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 자체가 딱딱해지고 췌장암의 위험으로 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치매, 정신장애, 손해의 병변, 막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악성 종양, 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주와 관련된 암은 무엇이 있을까? 뭐 여기 사람 얼굴이 지금 몸이 그려져 있는데 두경부암, 구강암, 후두암 혹은 성대 쪽에 있는 암들이 다 걸릴 수가 있고, 또 알코올이 지나가는 식도, 위, 간 혹은 결장 직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유방암의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에 의해서 암 발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라는 연구가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가 찾아보면 없는 연구가 없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도에 영국에 있는 잡지에서 나온 저널인데 23종의 암 발생 위험에 대한 메타 분석, 알코올, 음주가 암의 위험을 얼마나 올리는지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메타 분석은 여태까지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훨씬 더 강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 방법이고요. 계속 저희가 메타 분석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단일 연구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합쳐서 연구하는 메타 분석이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심지어 572개의 연구를 이렇게 합쳐서 발표를 했고, 그 안에는 48만 6천여 명의 암 케이스가 분석에 포함됐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 음주를 분류를 했는데, 한 잔 이하의 가벼운 음주, 4잔 이하의 중등도 음주, 그 다음에 4잔을 초과하는 과도한 음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알코올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50g이 넘는 과도한 음주, 50g 이하의 중등도 음주, 그리고 12.5g 이하의 가벼운 음주, 한 잔 이하의 가벼운 음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가벼운 음주, 중등도 음주, 과도한 음주로 나눴을 때 암의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여성의 유방암 1.04배. 가벼운 음주, 한 잔 이하의 음주를 하더라도 4%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4잔 이하로 먹었을 때는 23%가 증가했고요. 4잔 이상을 먹었을 때는, 초과했을 때는 60%나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잔도 먹지 마세요. 그 말씀이죠. 왜? 한 잔 이하를 먹더라도 유방암의 위험이 4%나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 4% 정도는 난 그냥 뭐 참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위험은 난 감수하고 마실래. 한 잔 이하, 오케이. 하지만 4잔 이하, 2잔이 넘어가면 20%가 올라가고 4잔이 넘어가면 60%가 올라간다는 건 상당한 양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고요. 이거 이외에도 구강암 거의 과도한 음주에 5배가 넘게 증가하고, 식도암 역시 5배, 후두암 2.6배, 간암 2배, 결장직장암은 1.4배. 주로 구강, 인두, 식도, 후두 쪽에 암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은 한 잔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벼운 음주, 한 잔 이하의 음주인 경우에도 식도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술은 우리가 유방암 중에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이 있고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유방암이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에탄올 섭취량이 10g 올라갈 때마다 유방암의 위험이 10%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탄올 섭취가 100g 올라가면 100% 증가하는 거예요. 2배 올라가는 거예요. 100g이라고 하면 한 7잔. 하루에 술을 7잔이면 보통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소주 한 병씩 먹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워먼스 헬스 스타디라는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38,500명 정도의 여성을 10년 동안 추적했더니 중증도의 음주에 의한 유방암 위험 평가를 했는데 비음주자에 비해서 4잔 이하로 드시는 중등도 음주자의 경우에 유방암 위험이 30% 이상 증가했다 그래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한 잔 이상 혹은 한 잔 이하로 먹었을 때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양성 프로제스테론 음성인 유방암이나 혹은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유방암 위험도는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과 연관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음주 유방암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유방암에 걸리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미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의 예후도 나빠지나? 이런 연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2010년, 16년, 2009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일단 전체 생존율, 유방암 생존자에서 음주가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전체 생존율이라 함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 관련된 사망률과 재발의 위험이 중등도 음주, 과도한 음주자에서는 관찰이 됩니다. 역시 술을 먹으면 암에 의한 재발과 사망이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무서운 거는 여러분 한쪽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이 반대편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보통 평생 1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7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반대편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이상 술을 마시면 반대편 유방암이 거의 2배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술 먹지 말란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어쩌다가 친구들 동창회를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나가서 맥주를 딱 한 잔 먹었어. 그거는 거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와 매일같이 술을 한 잔 이상 드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결론. 평균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유방암 발생 위험은 증가합니다. 하루 한 잔도 드시지 말라는 거고 또 평균 하루 2잔 이상의 중등도의 음주를 할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사망과 재발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말 거품이 잘 만들어진 생맥주 한 잔이 있는데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도 우리 유방암 환우 여러분들께는 해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오히려 심장에 좋다는데 맞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술이 왜 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대사가 되는데 이게 DNA와 단백질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사실 유방암이라는 모든 종류의 암들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손상이 됐는데 그 손상된 DNA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축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암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NA가 자꾸 손상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DNA의 손상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산화 과정을 통해서 신체의 DNA와 단백질 또 지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고
암 위험과 관련될 수 있는 영양소의 흡수와 분해 기능을 저하하고 에탄올 유발 엽산 결핍, 엽산이라는 것이 결핍되게 되는데 이게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위험과 연관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술을 마시면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도 여러분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의 리스크, 위험과 득, 실, 베네핏, 득이죠. 이득과 실, 손해, 득실을 따져볼 때 뭐 심장 건강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각종 암의 발생의 위험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한 잔의 와인, 하루 한 잔의 소주, 하루 한 잔의 맥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금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술은 시작도 하지 마시고 술을 마셔왔다면 금주하시고 모임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드셔야 될 일이 있다면 한 잔 이하로 드시거나 혹은 무알콜 맥주나 무알콜 칵테일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술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나 혹은 술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계속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90분이 계속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노트북을 닫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질문, 그동안 제가 또 못 드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미란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네, 작년 7월에 한 1년 벌써 다 돼가시는데 유방암 연기로 수술하셨다고요? 방사하고 타목시펜 복용, 관절통, 네, 관절통 역시 타목시펜도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관절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시다 보면 조금씩 적응하실 겁니다. 예. 오주연님 질문 주셨는데요. 손목이랑 손가락이 아파서 파라핀 치료하는데 림프절을 5개 제거하셨대요.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한쪽 팔에 포도당 23cc 주사를 넣어서 중단했는데 안 좋겠죠? 무슨 말이죠? 한쪽 팔에 포도당 30cc 주사를 넣어서 아마 손가락이나 손목 같은 데다가 23게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파라핀 치료 글쎄요. 파라핀 치료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형외과 선생님 혹은 재활의학과 선생님 진료를 다시 보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림프절 5개 정도 제거했다면 아마도 감시림프절 생것만 하신 것 같은데 감시림프절 생것만 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팔이 붓는 증상이 없다면 저희가 주사 치료라든지 혹은 그 혈압을 재는 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붓지 않는다면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사님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파크리탁스 3차하고 집에 와 바로 교수님 라이브 방송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커다란 하트 아주 이쁘게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3차 항암하셨네요. 네, 다음은 성은정님. 피검사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데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혹은 또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의 레벨이 높은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면 동맥경화가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고혈압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윤정님 추적 관찰 중이신데 6개월 전에 비해서 모양이 타원에서 원형으로 변하고 크기는 줄었다고 해요. 글쎄요, 뭐 사이즈가 줄었다면 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계속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6개월 간격으로 보통 2년은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윤정님
보통 2년 정도는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아님은 술은 전혀 안 하시고요. 카페라떼를 한 잔씩 합니다. 우유 드셔도 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우유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또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켰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많은 양의 우유를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지연님, 노알콜 맥주 가끔 드신다고요? 글쎄요, 그냥 뭐 노알콜 맥주라면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예 맥주에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라면 너무 많은 양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미라님, 타목시펜 복용하면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타목시펜 복용 중에 사실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혹이 생긴다고 다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토크림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상품 드릴 테니까요. 조용히 보고만 계신 분들 빨리 본인 출석 체크 하도록 하십시오. 남자도 술 마시면 유방암에 걸리나요? 남자도 유방암의 위험이 평생 0.1% 정도는 있습니다. 역시 술은 남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남자도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의 양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와인 조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드시면 좋겠고 발효 와인이든 뭐든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갔다면 좋지 않다는 거. 청량 음료 안 좋고요. 발효 와인 안 좋고요. 전부 안 좋습니다. 사실 좋다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좋다는 것보다 안 좋다는 게 더 많고요. 뭔가를 먹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안 드실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신윤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추적 관찰 중에 있는 혹이 오늘 검사 결과 6개월 전에 비해 모양이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니요, 조직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6개월 지켜보자고 하시면 6개월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재숙님, 방선 치료가 끝나셨나 봐요. 이석증이 오셨다고. 이석증 요즘 흔하더라고요. 이석증 오신 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귀를 잘 흔들어서 이석증 치료도 하시고 수액도 맞으시고 치료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많이 어지러우실 텐데 잘 치료되셨으면 좋겠네요. 잼잼님, 21년 진단 후 지금까지 금주 잘하고 계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별 문제 없고요. 괜찮아요. 아메리카노. 되도록이면 너무 카페인 마냥 많지 않은 걸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수님,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시대요. 네, 선천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브라카 유전자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요. 한쪽씩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께서 아마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매우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아마도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변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스터 레딩님, 술상을 엎어버려. 술상을 엎는 거는 좀 너무 과격하시고요. 술상을 차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술과 이별하셔라. 이경란님,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마시는 커피는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고압착하게 내린 커피인데 사실 커피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커피가 유방암의 위험을 예방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특별히 제한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커피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 몸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님 감사드리고요.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 깜짝 놀랐네요. 술을 많이 안 마시는 게 좋고요. 양쪽 유방암에 걸리셨대요. 양쪽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15% 정도가 되는데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양쪽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양쪽 유방암이시라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확인해서 혹시 본인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면 예방적인 난소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천사님은 술을 못 드신대요. 먹거리가 문제인데 치킨이랑 돈가스 몇 번 먹었는데 괜찮아요. 몇 번 드시는 건 괜찮고 과하지 않게 먹는 것은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맵자 튀국, 매운 거, 짠 거, 튀긴 거, 국물 같은 것은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맵자 튀국 꼭 기억하시고요. 네. 프리스타일님 안녕하세요. 상피내암 연기 크기는 작은 편 림프절 2개 절제 후 이상 없다. 아우 좋네요. 항암 방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방사라도 하시던데 전절제를 하면은 방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뭐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지인께서 스마일님은 수술한 지 10년 되셨는데 막걸리 와인 너무 좋아해요. 뜯어 말리십시오. 네. 맛술. 우리 맛술 좀 찾아줄래요? 맛술에 얼마나 그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철망산 발바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술 후에 코큐10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네. 나베님 조수진이 아웃 이게 다 이름인가요? 50세가 됐는데 대상포진 주사 맞아도 됩니다. 네. 하지만 꼭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찾아서 알려주세요. 네. 전영 노을님 안녕하세요. 스마일님 지난번 화실에서도 작업하다 잠시 쉬었다가 한다고 하더니 가볍게 한잔 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또 한 잔 또 한 잔 안 됩니다. 화실 끊으세요. 맵자티구는 가운으로 네 맵자티구 감사합니다. 맵자티구 꼭 외워주시고요. 맛술은 10에서 19도나 된다는데요. 꽤 높은 도수를 가지고 있대요. 소주보다도 높은데요. 거의 요즘 소주는 17도니까 요리용으로 드시는 그런 건데 사실 요리에 맛술을 많이 넣지는 않잖아요. 기껏해야 한 스푼 정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맛술 한 스푼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MK 김님 교수님 감사드린다고 네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물을 들고 선물 드린다고 네 물이 아니고 바이더 닥터에서 드리는 아토크림 여러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아토크림 선물 드리고요. 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네 엽자티국 꼭 기억하시고 별이님 선생님 저는 빼먹고 가셨어요 댓글 별이님 반갑습니다. 꼭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최대한 소식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최선 맞습니다. 이경란님 맞습니다. 프리스타일님, 별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오늘은 광고도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유방건강TV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요일 오후 4시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병원에 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뭐하고 카페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참으셨다가 유방건강TV 화요일 오후 4시에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굳이 여러분들 병원까지 가시는 그런 수고는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 또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는 분들을 제가 감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의를 하나씩 준비해서 제가 오늘은 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비타민 D 여러분 여기다 공지에다 좀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비타민 D에 관한 정말 깨알 같은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를 정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정말 꼭 오셔야 됩니다. 비타민 D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진실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조금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 오후 4시 화요일에도 꼭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 더 올라오신 거 좀 다시 답변 드릴게요. 저 물통에 있는 게 혹시 소주일지도 이게 소주라고요. 음주 방송
자는 게 최고다님. 그 정도로 제가 쓰레기는 아닙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마십시오. 네. 마십시도? 약간 혀가 꼬이나요? 아닙니다. 술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번 대반전 웃었습니다. 우유가 사육 환경 때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유기농 우유는 글쎄요. 유기농 뭐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든 뭐든 어쨌든 하루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거. 혹시라도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저지방 우유 드시면 좋겠고요. 이경란님 다음 주 꼭 오셔요. 네, 박영준님도 오시고 비타민 주사랑 알약이랑 어느 게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허윤미님 잘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운동 가신다고. 네, 운동 가시면 좋겠고요. 천사님, 화이팅님, 박영준님 모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0분의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황사가 가끔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 특히 호흡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한 주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까지 또 날씬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비타민 D와 함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